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팡입니다. 민선 8기 제주 도정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꺼낸 카드, 바로 우주산업입니다.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편으론 체감도를 놓고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제주 우주산업. 오늘 그 가능성과 한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제주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기 적합한 인형전기의 수신 및 행정 분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도 육지 못지않은 질 좋은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확신을 주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체가 우주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특히나 제주 근무했을 때 이 지역에서 일이 있었으니까. 오늘 출연하신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제주특별자치도 우주모빌리티과 과장, 오관영 항공우주연구원 박사, 최기환 주식회사 컨택 상무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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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이제 우주산업입니다. 사실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에 쉽지 않고 또 평가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전은 좋으나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좀 체감도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체감도가 떨어진다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제주도가 그리는 우주산업 어떤 그림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제주도가 그리고 있는 우주산업은 크게 5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23년도 2월 달에 민선 8기에 이제 핵심 산업으로 우주산업 발표를 했고요. 거기서 위성의 제조, 그리고 발사, 그리고 지상국 서비스, 위성의 데이터 활용, 그리고 마지막은 우주 체험 및 관광, 뭐 이렇게 5가지 가치 사슬을 발표한 바가 있고, 그간 이 가치 사슬의 실현을 위해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감이 약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저희 도민분들께서 많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역, 저희가 보기에는 민간의 어떤 산업 영역의 확장, 두 번째는 이제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도외로 나가지 않고 제주에서 안착하고 고급 인력들이 성장해 나가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측면에서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준공을 한 하나 우주센터, 거기에 대해서 오늘도 오셨지만 컨택이 조만간 이제 개소를 앞뒀고요. 이런 영역에서 이제 제주도와의 이제 협력을 통해서 제주에도 육지 못지않은 질 좋은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어떤 확신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일단 이번에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가 전면적으로 이제 계약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4명의 학생이 하나우주센터에 이제 직접적으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통계를 좀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공기관, 제주의 공공기관과 기업들을 한 7개 기업과 기관으로 쪼개서 매번 좀 취업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근무자 196명 중에 도민 채용이 한 134명 정도, 이제 퍼센트로는 68.4%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도민분들이 뭐 일반 관리나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이제 엔지니어나 연구직으로 한 67.8% 정도가 제주분들이 직접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제주대학교 학생들도 하나 시스템에 한 12명 정도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우주산업은 이제 글로벌 지표에서도 8에서 10% 정도 이제 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여러분들이 우리 도민분들께서 더 많이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제주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에 계속 투입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구조, 그게 잘 되려면 제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우주의 기업들이 많은 비즈니스 영역에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 도정이 많은 지원을 해서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 볼 땐 어떻습니까? 이 우주 산업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국내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역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어떻습니까? 네, 우주 산업은 제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주 산업은 단순한 발사체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실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영역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 산업은 2040년도에 약 1조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가 얻을 수 있는 주요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우주기업 요치를 통한 고급 일자리의 창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첨단 산업 인프라 구축에 따른 지역 경제의 활성화입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우주 기술과 제주의 기존의 IT, 교육, 관광 산업이 결합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부분에는 물리적으로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주 산업도 좀 여러 가지 좀 분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주 좀 지리적 특성도 있을 테고 제주가 좀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주 산업은 크게 발사체 분야, 그리고 위성체 분야, 지상국 분야, 그리고 위성 활용 서비스 분야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분야 중에서 제주도가 좀 더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제주의 지리적 조건을 활용하기 적합한 위성 정보의 수신 및 활용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과의 교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깁니다. 또한 그리고 전파 환경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이미 그냥 국가위성운영센터라든가 아니면 해외 민간 지상국도 이미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러한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위성정보 허브로 성장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컨택은 한립 지금 상대리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 왜 제주에 둥지를 틀었을까? 그리고 왜 한림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실 저희가 지상국 서비스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지역들을 다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예. 강원도, 부산, 예. 또 충남 일대 또 둘러보고 제주도 지역 내에서도 저희가 6군데 정도 부지를 확인을 했었는데 제주 도민분들, 제주 테크노파크,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예. 등에서 많은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 둥지를 지은 것은 사실상 구자읍 예. 쪽에 첫 번째 지상국을 구축을 했고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대규모 단지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림읍 쪽에 부지를 최종 선정하고 그쪽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도 사실 이런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할 때는 주민 반발이나 도에서 이제 허가가 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주 도민분들의 열정과 그 도의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구축을 완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국을 다 돌아본 결과군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위성통신 시설이라고 하면은 그 전파적인 특성과 그렇죠. 환경과 그 시야각 등을 많은 부분을 또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인프라 시설부터 해서 그 접근성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했을 때 한림읍이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항공 우주 테마 단지 준공을 앞두고 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는 그 지상국 서비스를 네. 위해 그 위성과 통신이 가능한 안테나 설비들을 운영하는 단지이고요. 그리고 위성으로부터 받은 그 데이터들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 활용 관련 서비스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시설을 구축을 했고 또 제주도 관광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이제 제주에도 이렇게 우주 시설 관련 시설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원 형식으로 저희가 단지를 구성을 하고 디자인을 하고 또 우주 체험이라든가 교육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 시설, 뭐 공원, 체험 시설 이렇게 갖추고 있다. 예, 맞습니다. 뭐 제주도민 관광객 아무나 갈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하셔서 예. 공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입장료는 입장료는 없습니다. 입장료 없습니까? 네. 예. 자, 이곳에서 수신된 이제 위성 데이터 실제 제주 도민들의 삶에 좀 활용하게 되나요? 뭐 해양이든 뭐 농림이든 간에. 예, 맞습니다. 그 위성은 가장 좋은 점이 그 항공 촬영이나 지상에서 촬영했을 때 촬영하지 못하는 이제 대면적의 지역을 한 번에 촬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시 계열적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주도나 이렇게 뭐 다른 지자체에서도 위성 영상을 활용해서 도시 개발을 한다든가 환경 보전, 예. 또 재난 상황에서의 그런 구호 조치를 위해서 영상 활용을 위한 많은 방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정에서도 좀 위성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 갖고 있습니까? 예,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위성 정보 활용이죠. 예. 이것도 결국엔 데이터에 관한 그렇죠. 이슈입니다. 예. 이제 중요한 제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사면인 바다인 섬이라는 어떤 특수성, 거기에 비해서 이제 위성 영상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해양 영역이라든가 예. 혹은 농업, 예. 아니면 이제 불법 산지 파기 같은 것들을 예. 어떤 그런 불법 행위를 저희가 좀 빠르게 캐치해내서 이걸 시정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영역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례로는 저희가 작년도에 누리호 4차 발사 시에 거기에 큐브 위성 12기, 민간에서 만든 큐브 위성 12기가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제주대학교랑 쿼터니언이라고 하는 이제 항공 기업이랑 협업해가지고, 예. 만든 이제 펄셋이라고 하는 위성이 탑재가 선정이 돼서 그렇죠. 올라가 있고, 그 위성의 기본적인 기능이 이제 도내 주변에 해역의 이제 해양 쓰레기 분포라든가 이걸 관측해내고 해류의 패턴을 분석해서 쓰레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주 어떻게 이게 누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임무를 현재 수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텔레픽스라고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엔 이제 위성 블루본 같은 이런 위성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모자만이라든가 해양 생태계에 대한 블루 카본을 관측하기 위한 그 용도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이 도정 자체에서도 지오 AI 플랫폼이라고 하는 위성 영상을 받아들이고 이걸 행정에 활용하는 그런 플랫폼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를 확대해서 쓰기 위한 준비들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향후에 이제 농업 분야에서는 이제 제주 DA 플랫폼이 지금 구축 중인데, 예. 이 구축하는 과정에서 향후에 위성 데이터 활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작물의 어떤 생육 상태 그리고 생산량을 이제 정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충분히 위성이 활용될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위성 데이터 활용하면 상당히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좀 추가적인 의견, 아이디어 있으면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주 쪽에는 이제 해양 분야, 농업 분야에 이제 활용이 아주 크게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제주의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레이더 위성을 활용한 부분인데요. 레이더 위성을 활용한 집안 안전 모니터링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제주는 현무암 대지와 용암 동굴이 넓게 분포되어 있는 특수한 지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싱크홀 발생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상이 구애받지 않고 지표만의 변이를 밀리미터 단위로 관측할 수 있는 이러한 레이더 위성을 활용한다면 건축물이나 아니면 도로 주변의 미세한 지반치마를 미리 관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 자연유산 보전 그리고 지하수 관리 부분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이 좀 제한적인 한라산이나 곧자할 부분의 식상 변화를 고해상도 위성을 이용해서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표면 관측 데이터를 분석해서 지하수 함양량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을 통해서 효과적인 지하수 보전 정책 수립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주에는 하원 테크노 캠퍼스 예. 조성되어 있습니다. 뭐 기회 발전 특구로 지정돼 있기도 하고 현재 그 기업들의 입주 현황, 뭐 성과 어떻습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하원 테크노 캠퍼스는 이제 세제 혜택이 있는 예. 예, 기회발전 특구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스토리가 있는데요. 원래는 기회발전 특구가 되면서 이게 국가 차원의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이제 규제 부분에 대한 해소가 예. 또 미션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제 구 탐날의 폐해 부지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제 항공우주 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라는 계획으로 시작이 됐고, 그때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제주도가 이제 산단 총량이라고 총량 규제에 딱 걸려 있는 상황이어서 더 이상 산단을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발전 특구상의 규제 해소로 저게 이제 산단을 하게끔 예. 이제 레퍼런스를 제공했고, 그게 수용이 돼서 그 이후에는 이제 산단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향후에 이제
그 산단 지정이 작년 12월 달에 지정이 된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제 하나 시스템 예. 구축한 하나 우주센터는 이미 입주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반대편 대각선 부지는 뒤에서 이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우주청 우주항공청의 KPS 지상국 시스템이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지는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는 영역으로 저희가 기업 유치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고 한 20여 개 기업 같은 경우는 의향서를 이미 받아서 확보를 하고 있고 그 기업들과 그리고 이제 관심이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저희가 향후에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더 추진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들어온 일반 기업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단이 작년에 지정이 됐고 올해 이제 실시 계획을 하고 실시 계획이 올해 끝나면 내년부터 이제 조성 공사를 하게 됩니다. 네. 공사를 하면서 이제 기업 유치 활동을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과 그 끈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금방 이제 KPS 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의 GPS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곤 하는데 KPS면 이제 우리만의 이제 독자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 아마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시설인지 박사님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은 현재 우리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GPS랑 유사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GPS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핸드폰에서 쓸 수 있는 위치 정보 기반의 공간 정보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을 한국 독자 기술로 구축하는 국가 사업이 바로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우주의 위성 부분과 그리고 이를 통제하는 지상 부분으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 구축된 이러한 시설은 지상 시스템의 핵심 관제 시설입니다. 위성의 궤도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호 오차를 보장해서 실질적인 위치 정보,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제주가 입지로 선정된 이유는 위성 커버리지 확보에 유리한 최남단에 위치되어 있고 그리고 전파 환경도 매우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이 구축되면 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제주 이입을 촉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언제쯤이면 준공이 됩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작년도 11월 달에 이제 그 입주에 대한 본격적인 계약은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KPS도 이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올해 설계 단계에 있을 예정이고 27년부터는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들어올 예정이고 아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핸드폰 다 쓰십니다. 거기에 들어와 있는 위치라고 하는 정보는 이제 GPS 정보인데 그 GPS는 한국 게 아닙니다. 미국 인프라. 그렇죠. 이게 만약에 끊긴다고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들 생활에서 모든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앱을 사용 못하는 하다 못해 내비게이션도 못 쓰는 이런 악조건에 치닫게 되는데요. 이거를 한국형의 우리 독자적인 인프라로 이제 만들겠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저희는 이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또 대주의 효과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이게 완성이 되게 되면 여기서 근무하는 근무자가 3교대로 연구자죠. 고급 인력이 한 250명 정도 250명? 근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인력이 좀 더 갈 수 있는 기업의 기관에 이제 버퍼가 더 넓어지면서 이제 우수한 외부 인력이 제주로 또 들어올 수 있는 효과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곳 하원 테크노 캠퍼스에서 한화가 직접 위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답니까? 그리고 이 위성 제주 앞바다에서 이제 쏘아 올리는 모습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한화가 작년 12월 달에 공식적으로 이제 준공을 완료했고요.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화에서 만드는 위성이 향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해상 발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23년도 12월 달에 제주 남단 중문 4km 지점에서 이제 발사를 했던 경험이 있고 그거보다 이번엔 더 멀리 좀 나간 좀 멀리 나갑니까? 좀 10km 정도? 그럼 육상에서는 좀 보기 어려울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23년도 12월 달에 발사했던 발사체보다 좀 더 완성된 발사 체계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바지선 같은 경우도 그때의 바지선의 4배 정도 크기의 바지선이
이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km 정도가 나가도 충분히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의미가 있다면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하나에서 만든 위성이 3기가 이제 실려서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제주에서 생산된 위성이 제주에서 해상 발사위에서 그렇죠. 올라가고, 예. 올라간 위성이 제주에서 또 지상국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내고, 그 데이터를 비즈니스, 민간에서는 비즈니스, 공공에서는 공공 영역의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하나의 가치사들, 처음에 말씀드린 그 가치사들 세계가 본격적으로 조성이 된다. 여기에 이제 우주 체험 관광 같은 경우는 우리 컨택 같이 지상국에 의한 체험 관광뿐만 아니라 이런 발사가 지속된다면 발사 자체가 관광의 하나의 큰 이벤트로 향후에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관점에서 준비를 치밀하게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한화에서 만든 위성 언제쯤 발사되는 모습 볼 수 있을까요? 대략 시기는 뭐 4월에서는 5월 정도로 보고 있고요. 머지 않네요. 예, 지금 1차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고, 이게 단편적으로 한 번 발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고정화된 관점에서 발사하는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제조와 발사, 수신을 한 번에 엮어내는 요 하나의 체인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에서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뿐만 아니라 향후에 지금 우리나라 생태계 자체가 위성을 만드는 기업은 육지에도 꽤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분들이 손재주가 좋아서 위성을 잘 만들거든요. 근데 만든 위성을 지금 다 외국 나가서 미국이나 브라질 나가서 쏠 수밖에 없는 요 생태계를 제주로 하여금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 만든 거를 바로 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꼭 구현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어디든 위성 발사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많은 인파들이 몰리지 않습니까? 앞서도 좀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 이런 거를 좀 관광 상품화하는 전략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네, 이런 부분은 해외에서도 많은 관광 상품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사체 관람뿐만 아니라 우주 시설에 대한 견학과 체험 그 자체로 아주 경쟁력인 관광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캐나다 우주센터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역시 이러한 관광 인프라에 대해서 이미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제 한림읍에 조성 중인 컨택의 아시안 스페이스대에 우주환경 교육체험센터가 건립된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를 찾는 기본적인 관광 수요에다가 그러니까 안테나 시설 같은 견학 그리고 우주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를 한다면 이런 가족 단위 관광객이나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과학 테마 관광 상품으로서 충분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아까 그 관광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뭐 타운홀 미팅에서 얘기했던 게 인천공항에서 제주까지 가는 직항로를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다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할 겁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나 VIP 분들이 방문을 해주시는데 항상 보면은 인천에 내려서 하룻밤 자고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오는 그런 일정이 있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하루 방문을 하더라도 뭐 3, 4일씩 걸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저희야 뭐 이렇게 보좌를 할 수 있어서 긴 시간 보좌를 할 수 있어서 괜찮은데 직항로가 생기면은 이제 비즈니스 활성화 차원에서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인재 육성, 고용 창출입니다. 우선 올해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가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인재 육성 과제 계획 좀 성과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재 육성이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잠깐 언급은 드렸습니다.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가 올해 3월달에 네. 드디어 이제 교면 변경이 돼서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거기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도 하나시스템의 임원 출신 교장 선생님이 임기제로 오셔가지고 학생 육성이 지금 매진을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협약형 특성화고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교육부 사업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협약형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고등학교를 특성화고로 재편함에 있어서 그냥 정책적인 물리적인 개편이 아니라 이런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이 연계된 하나의 협약된 형태의 협약형 특성화고로 보시면 되고 처음 시작은
하나 시스템이 메인이 돼서 시작은 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누리호에 탑재가 돼서 발사를 했던 쿼터니언 같은 기업도 25년 11월 달에 항공우주고와 이제 MOU 체결을 해서 이 큐브 위성 제작에 대한 공동 사업 개발을 이제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쿼터니언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 이제 지사를 만들고요. 여기 공장을 지금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해서 이제 컨택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MOU 체결을 별도로 하면서 학생들이 위성의 그 생태계, 그 지상주기의 생태계, 그 위성의 활용 영역에 대한 MOU 체결을 좀 맺어서 직접 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저변을 좀 확대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라이즈 사업이죠. 라이즈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 대학교랑 한라대죠. 한라대 그리고 관광대 같이 협업을 해서 학생들이 간접적이거나 아니면은 융합 전공 이런 걸로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한라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4년제 대학교로 개편하는 과정에 이런 우주 항공적인 직접적인 과를 만들어서 향후에 인력 양성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도 석사 과정을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인력 배출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쨌든 이런 인력 양성에 초점을 이제 맞출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교, 그리고 대학, 기업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더더욱 외부로 안 나가고 제주 안에서 그걸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체계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제주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컨택 앞으로 인재 육성, 이제 고용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좀 계획 갖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저희가 그 제주 지역에만 10여 명이 넘는 그 인원들이 채용이 돼서 고용이 돼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60% 정도는 제주도민 출신이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또 내륙에서, 육지에서 또 제주 삶을 위해서 내려오신 파견 오신 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인재 채용이나 교육 관련해서도 지금 말씀하셨던 한림공고도 지금 교육 사업 진행, 항공우주고등학교,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도 교육 사업 진행하면서 학생분들이 교육기관과 학교 통해서 저희 대전에 있는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저희 시설 견학도 하시고, 저희 아시아 스페이스파크 한림에 있는 시설도 방문하시면서 여러 가지 저희 교육이나 세미나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제주의 라이즈 사업, 그리고 제주대 한라대와 진행하는 R&D 사업 통해서도 그 많은 열정적인 교수님들하고 같이 연구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인재 육성과 관련해 좀 더 효과적인 방법, 아이디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인재 육성 분야는 이런 우주산업 발전의 정말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의 개교는 아주 긍정적인 시작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종합적인 인재 육성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앞서 이제 그 한라대나 제대 쪽에서는 지역 대역에 이제 우주학과 학과를 신설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신설뿐만 아니라 이제 도내 우주기업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실무 중심의 어떤 산업경력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부분에서도 우주과학을 좀 포함을 하고, 그러니까 이 초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캠프도 좀 다양화해서 좀 조기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부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른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 특성을 고려해서 현업 재직자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전문가 멘토링 제도를 지자체 차원에서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좀 초등학교 때부터 분위기 만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 저희가 하나가 하고 협력을 해서 우주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이제 작년, 재작년 초등학생 대상으로 계속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군요. 유지를 하고 있고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한림 항공우주고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올해 이제 경쟁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1.1대1 24년도에 그랬다가 올해 이제 1.41대 1로 한 3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 뭘 의미하냐면 이제 동지역에 제주 동지역에 평준화 일반고 같은 경우에 8개 교 포함해서 모집을 했는데 이번에 한 16명이 미달하는 일이 좀 발생한 데 비해서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가 굉장히 도내에서도 상징적이고, 그리고 실제로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 이제 교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외부 육지에서도 아예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가 단지 이제 제주 안에서가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 내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주에서 이제 표성고등학교라고 해서 이제 아이비 교육으로 다른 지방에서 전입하는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우주 분야에서 한림항공우주고등학교도 그런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제주도가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계획 포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전, 전남, 경남 이렇게 아마 클러스터가 이제 된 것 같은데 추가로 이제 제주를 지정하는 방안입니다.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 집중을 해야 되는 영역 중에 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우주개발법상에는 예. 지자체를 클러스터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정을 한 지자체로 하여금 이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주산업을 23년도 2월 달에 비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가우주계획 4차 계획이 22년 말에 끝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22년 말에 이제 3개의 지자체가 클러스터로 지정이 된 상황이었고 안타깝게 저희는 그 다음에 이제 비전 발표를 하다 보니 이제 후발주자는 맞습니다. 후발주자로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클러스터,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클러스터는 다른 지자체랑 이제 겹치지 않으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이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위성 정보 활용 클러스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성 정보 활용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발사체 클러스터고요. 예. 경남은 이제 위성의 제조 그리고 환경 시험이 이제 주 미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R&D가 주로 연구개발 쪽으로. 예, 근데 이제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위성 제조, 발사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은 한 15에서 20% 정도 해당이 되고요. 실질적에서 이 우주 산업에서 가장 많은 산업 구조에 수익을 내고 있는 부분은 네. 위성 정보 활용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관점에서 논리를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별도의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용역도 수행을 했고요. 이 결과를 우주청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주 지능 개발 계획이 이제 수정되거나 이제 다시 수립을 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저희가 클러스터에 대한 추가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부 계획 클러스터 꼭 좋은 건지 물론 이제 국비를 받을 수는 있지만 좀 여러 가지 좀 제약도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아까 금방 얘기했던 위성 정보 활용 정도면 우리 제주도 독자적으로 좀 활용하기에는 부족한가요? 아닙니다. 네. 저희가 여태까지 진행했던 우주 산업은 아까 5가지의 가치 사슬과 더불어서 민간 중심의 네. 우주 산업 그렇죠. 육성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5가지 가치 사슬을 지금 하나씩 차곡차곡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민간 중심의 비즈니스를 더 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기업들과 전문가들의 공론이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민간 중심으로 하는 영역은 안 그래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민간과 공공 협업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하고 민간에서 비즈니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인프라들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부 클러스터 지정되기 위한 뭐 좀 전략이라고나 할까요? 좀 좋은 의견 있으면 한번 좀 주시죠. 사실 앞서서 이제 이 전략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잘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이러한 제주 우주 산업의 좀 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좀 4가지 부분에 다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명확한 특화 분야의 선정입니다. 앞서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위성 정보의 수신 및 활용 그리고 이런 부분에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의 역량을 좀 더 집중해서 단기적인 성과를 좀 창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 그 스타트업 생태계를 좀 더 활성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민간 분야에 대한 일단 그런
지원을 많이 확충하신다 하는데요.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서귀포 하원 테크노 캠퍼스와 같은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좀 더 집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네트워크 구축 부분인데요.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네트워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그 외에 이제 국가 연구기관 그리고 타 지역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와의 기술 교류를 통해서 산업의 외역을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정적인 제한 확보 그리고 민간 투자 이 부분은 이제 뭐 여러 번 강조해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위성 산업 부분은 초기 투자 비용이 워낙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 차원의 투자 유치 방안이 다각도로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서 우리 최기환 상무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리고 또 지금 저희 제주에서 특화 선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을 확인하고 계신데요. 그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주 시장에 대한 통계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뉴스로 볼 때는 위성의 발사, 로켓 발사가 굉장히 큰 뉴스로 뜨지만은 실제 시장 자체는 지상 활용 부분이 거의 90% 육박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통신, 방송, 그리고 지구관측 위성의 영상 활용 부분 등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는데요. 그런 위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이 제주도에 설치가 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 또 이제 국내든 국외든 위성 활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로 특화가 된다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컨택도 이곳에서 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좀 각종 인허가를 받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좀 제약을 받는 게 적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좀 제도 개선 좀 이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좀 의견이 있으면 좀 하나 좀 주십시오. 예, 예를 들어서 저희도 지금 개발된 단지가 있고 거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확장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고객분들의 요구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그 관련 부처에 좀 요청을 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추가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또 굉장히 많은 인허가 부분에 또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제 환경 영향 평가부터 해서 공사 인허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초기에 시작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여를 해서 저희가 정당하게 승인을 받고 했지만 여기서 또 추가 개발할 때는 또 얼마나 또 시간이 소요될지 거기에 그 요구에 비해서는 또 굉장히 느린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 산업이나 이런 신규 서비스에 대한 그 개발 인허가 부분들에 대한 규제가 조금 더 풀어진다면 저희가 저희 사업이나 제주 시내에 있는 제주도 내 개발에 대한 그런 산업화를 좀 가속화해서 또 도움을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관영 박사께서도 우리 좀 제도 개선 필요한 부분 어떤 게 좀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사실 우주 산업은 과거에 이제 공공 주도에서 최근에 민간 주도로 전환되고 있는 초기 단계에 있어서 이런 관련 제도의 정비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이런 위성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주에서 이제 행정적 특례를 활용한 지원책을 많이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 관련 기업을 유치를 할 때 실질적인 세제 혜택과 연구 공간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떤 첨단 이런 산업 육성과 그리고 제주 자체의 환경 보전에 또 양립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이런 두 가지의 가치가 균형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정책적인 가이드라인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에서도 좀 필요한 답변들도 좀 해주시죠. 예. 또 별도 계획 있는 거 있으면 또 그것도 아울러서 설명해 주시고요. 예. 제도 개선이나 이제 법 개정 혹은 조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반이 돼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저희는 1차적으로는 우주 산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특례 제도는 충분히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컨택 같은 경우도 ASP 같은 경우가 첨단 산업 분야 투자진흥지구로 1호로 선정이 된 기업입니다. 제주도는 그간 관광 분야만 특례가 적용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1호로 지정이 돼서 많은 세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하원 테크노 캠퍼스 같은 경우도 기회발전 특구라고 하는 제도에 따라서 저희가 산업단지 아까 못했던 부분들을 산업단지로 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사항으로 저희가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기업이 어느 지역에서 경제 활동, 비즈니스 활동을 함에 있어서 뭔가 인프라를 본인 돈 들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과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그 절차들이 굉장히 많죠. 많죠. 그리고 까다롭고. 요거를 또
담당자한테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 기간들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실례로 컨택 같은 경우도 저희가 거의 전담 공무원을 붙여가지고 그 행정을 취하는 부서한테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공무원 같이. 그렇습니다. 같이 가서 이제 설명을 하고 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으로 갈 수 있게끔 했고 하나 우주센터 같은 경우도 전담 공무원 배치를 통해서 한 1년 걸리는 것을 한 6개월 정도 단축시키는 예. 그런 결과를 좀 도출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제주에서는 편하게 그런 복잡한 인허가 사항과 행정 처리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지원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조례 같은 것들도 조만간 좀 발의를 해서 제주도만의 우주 조례를 만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좀 특례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구체화해서 향후에 조례로 이제 만들 계획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택은 좀 추가 개발 좀 계획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저희 제주 지역 자체가 우주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뭐 동아시아권에 중국, 일본도 같이 있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인 협력 같은 자세나 이제 그 액티브한 그런 액션들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훨씬 빠르다고 해외에서도 많이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고객분들도 특히나 그 제주 방문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 이 지역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는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구자, 한림 말고 또 다른 지역이 아니면은 그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을 좀 확장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현재 하고 있는 단지 내에서 하고자 하는 바람들이 좀 있고요. 뭐 가능하다면 또 추가 부지를 확보를 해서 또 운영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한 상무께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컨택은 201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구좌, 한림 양쪽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저희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을 진행을 해왔고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주항공청 등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제주도 그리고 제주테크노파크, 제주경제혁신센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다음 주에 아시안 스페이스파크라는 저희 통신시설 단지를 준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제주 지역 내에서 인재 육성과 많은 기술적 교류 그리고 산업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오관영 박사께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주 우주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매우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제주는 위성 정보의 수신 그리고 활용의 측면에서 매우 큰 지리적, 환경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신된 위성 정보는 환경 분야 아니면 재난재해 분야, 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위성 정보의 수신 및 활용 분야를 좀 더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그리고 지역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좀 더 체계적인 어떤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가 구축을 한다면 제주는 국내 우주 산업에 대한 거점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김기용 과장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의 우주 산업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시작이 아닙니다. 이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이런 제주 우주 산업으로 하여금 제주 자체의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도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23년도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주 산업이 좀 늦었다라고 하는 판단도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느 지자체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클러스터가 지정된 지자체보다도 더 많은 성과가 내고 있고 우주를 하시는 많은 전문가 그리고 교수분들이 제주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위성을 만들고 제주에서 발사를 하고 이 위성을 영상을 제주에서 수신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일 여기에 더해서 제주의 근간 산업인 관광과 체험까지 연계해서 그 저변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자리 양성도 지금까지 했던 것에 더해서 더 많은 일자리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로 하여금 우리 제주의 청년들이 제주에서 자리를 잡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우주 산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도민 여러분, 특히 우리 하원 테크노 캠퍼스가 들어가는 이제 하원동,
하원 마을 분들 많은 지지를 해주고 계신데요.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도민분들께서 더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 더 많은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우주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능성이 현실이 되기까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제도 개선이나 산업 기반까지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과제도 분명해 보입니다. 제주가 그리는 우주 산업,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